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네 번째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자,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프로그램, 범위가 나오죠? 프로그램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프로그램 옆에 여기 요 셀에 이 프로그램 목록 8개가 여기에서 목록 버튼이 이쪽에 생겨서 클릭해서 언제든지 8개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게 하란 뜻이에요. 자, 그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데이터로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 유효성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 제한 대상에서 목록을 선택을 해주시면 옆에 공백 무시, 뭐 드롭다운 표시 이렇게 나오죠. 드롭다운 표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버튼, 지금 보고 계신 요 버튼, 우리가 눌렀을 때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 요 드롭다운 표시. 자, 버튼이 표시된다는 뜻이고 목록으로 밑에 쭈루룩 나온다는 뜻이고요. 원본 내 문제에서 나온 프로그램 범위를 잡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이 표시가 되고요. 클릭해주면 아까 원본에서 지정한 범위 8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지금 좀 자리가 좁으니까 자기를 좀 넓혀주겠습니다. 네,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열너비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셀 서식 H5부터 H12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회를 표시하시오. 자, 셀 서식에 이렇게 뭔가를 표시하는 거, 그거는 표시 형식입니다. 자, 홈에 가시면은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 표시 형식이 내가 쓴 것과 다르게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표시하게 하는 거, 그거를 의미를 하는데 표시 형식 옆에 이렇게 누르시거나 하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있죠. 여기에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앞에 설명해 놓은 강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ITQ에서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숫자일 경우와 문자일 경우 구분해서 숫자는 0, 문자는 골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H5부터 H12까지예요. 그러면 H5부터 H12는 요거죠. 요 데이터는 숫자예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숫자는 0, 문자는 골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숫자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거 지워버리고 0이에요. 그리고 뒤에 큰 따옴표하고 붙이라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였으면은 앞에 0 대신에 골뱅이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숫자니까 0이지만 그래서 숫자는 0, 문자는 골뱅이,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확인을 눌러줄게요. 문제에서 또 하나 셀 서식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1000이 넘어가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다가 1000단위 구분 쉼표를 넣어주고 동시에 뒤에 뭐 원이라던가 개라든가 뭐 이런 글자를 표시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표시 형식 가셔서 사용자 지정 가셔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샵 쉼표, 샵 0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1000단위 구분 기호를 의미하는 사용자 지정 코드거든요. 제가 여기 미리 여기 쉼표를 넣어놨는데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1000단위 구분 쉼표가 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미리 해놓은 건데 요 샵 쉼표 샵 0이 요거를 쉼표를 넣어주는 사용자 지정 코드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확인 누르면은 쉼표가 들어가죠. 대신 이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데 요거는 잊지 마시고 앞에서 우리가 숫자는 오른쪽 정렬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샵 쉼표 샵 0까지 하면 근데 거기에다가 뒤에 뭐 붙이라는 거 붙여서 표시하라는 글자를 큰 따옴표 안에 쓰시고 확인해 주시면 쉼표도 들어가고 뒤에 붙이라는 글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0, 문자는 골뱅이. 그리고 뒤에 큰 따옴표하고 붙이고 싶은 거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샵 쉼표 샵 0
거기에 뒤에 붙이고 싶은 거 붙이시는 문제. ITQ에는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배점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5부터 B12 영역에 대해 프로그램으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B5부터 B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에서 클릭하고 써주시고 엔터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잘못해서 막 오타를 치고 엔터를 쳤다. 그 다음에 내가 오타가 났네 이러면서 다시 여기다가 다시 고쳐서 프로그램 하고 엔터 치면 안 바뀌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 상태에서 수정할 줄 모르면은 틀린 문제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느냐? 수식 탭을 가셔서요. 이름들을 관리하는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 잘못 입력한 거 클릭하고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름을 삭제하고 닫아주시면 이제 두 번째 입력한 프로그램이 입력된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건에 관련된 이 문제를 모두 풀었어요. 그 다음에 제1작업에서 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나중에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7번 문제는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제2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7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꾸며라. 그러면 이렇게 꾸미고 나서 여기 색깔이나 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글꼴이나 뭐가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작업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을 복사해서 뭐 이 작업 시트에 붙여넣어서 작업을 하라고 나와요. 그럼 만약에 7번 문제를 안 풀고 이 작업을 넘어가시면 나중에 푸셔도 1번에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복사해서 이미 문제 푼 거에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서식이. 그러면은 틀리겠죠? 이런 색깔 들어간 게 없겠죠? 정답과 다르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7번은 1작업에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2작업, 3작업, 4작업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7번을 보시면 조건부 서식 문제인데요. 조건부 서식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막대 스타일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쉽고요. 지금처럼 수식을 이용하여 뭐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막대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승 상금에 대해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뭐 파랑을 적용하는데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적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좀 처음에 들으면 생소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라고 있죠. 데이터 막대에서 파란색을 적용하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그라데이션에서 파랑 이것만 선택하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셔서 파랑은 뭐 밑에 색에서 파랑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최소값은 최소값으로,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 뭐가 다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데이터 막대에서 그라데이션 그냥 선택했을 경우 단색과 그라데이션은 그 세 개의 채우기 방식의 차이고 지금 보시면 확실히 다르죠? 그 옆이랑?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했을 경우 이 최소값에 해당하는 셀에는 데이터 막대가 표시가 안 되고요. 최대값, 가장 큰 셀에는 데이터 막대가 끝까지 표시가 됩니다. 이게 최소, 최대를 적용했을 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푸셔야 돼요. 자, 요게 쉬운 문제예요. 지금 쉽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쉬워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막대 들어가서 기타 규칙 들어가서 최소는 최소로, 최대는 최대로 지정하고 색깔을 뭐 문제에서 빨강으로 했다. 그러면은 빨강 지정하고 확인해 주시면 끝. 예, 쉽죠? 근데 이 두 번째 유형인 수식을 이용하여라는 건 진짜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분들이 까먹기 쉬우신 게 이거예요. 행 전체. 데이터 막대 스타일은 어떤 셀만 잡으면 되니까 잘 안 까먹으시는데 이 수식을 이용하여 이 문제는 행 전체를 선택해야 돼요.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만큼을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수하시는 게 이만큼을 선택하신다던가
아니면 요렇게 하신다던가. 그나마 낫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셀만 잡아서 한다던가 이러면 완전히 틀린 거죠. 행 전체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제목은 선택을 안 해요? 왜냐면 제목이, 잘 보세요, 문제가. 개체 횟수가 4 이상인 자료에 그 서식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개체 횟수 요 글자가 4 이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저기가 서식이 들어갈 일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4 이상이라고 했으면 이만큼, 개체 횟수가 4 이상. 그 다음에 이만큼을 지금 문제에서 파랑 굵게. 자,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파랑의 굵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사람 손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은 뭐 조건부 서식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데이터가 100개, 1000개, 몇천 개 이렇게 되면 그 일일이 4 이상인 거 다 찾아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그거를 자동으로 찾아서 해주는 게 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될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주고 조건부 서식이 찾아서 해주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를 하고요. 자,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세 규칙입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그러면 여기 수식을 입력하는 칸과 서식을 지정하는 이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이 칸에서 수식을 지정을 해볼게요. 아까 개체 횟수가 4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뒤에 이만큼 무시돼서 이거 하나 입력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 입력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놔두시면 요거 절대 참조예요. 요거 고정한다는 의미예요. 달러 표시가. H와 O를 고정한다는 뜻이라서 요거 하나만 검사하고 끝나요. 이대로 놔두시면. 그럼 안 되죠?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내려가면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다 검사하도록 하려면 H5, H6, H7, H8 H는 고정 맞는데요. O 앞에 요 달러 표시는 지우셔야 H5, H6, H7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부 싹 다 검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뒤에 수식에서 어차피 여기까지 지금 공부하고 계시면 수식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조 바꾸는 키가 F4키죠. F4 누를 때마다 이렇게 달러 표시가 바뀌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오는데 2번 클릭을 해야 됐어요. 다시요.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F4 2번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행 앞에 달러 표시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4 이상이라는 수식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서식은 아까 파랑의 굵게였죠. 파랑의 굵게. 확인, 확인. 자, 자동으로 엑셀이 찾아서 행 전체, 지금 아직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푸시고 나면 굳이 지금 함수 문제를 풀지 않으시고 바로 이 작업 문제로 가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 푸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함수 문제는 좀 마지막에 푸시길 바라는데 그 커말에서도 그랬고요. ITQ도 마찬가지예요. 함수가 아무래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함수에서 시간을 뺏기게 돼요. 되게 잘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시면 뒤에 2작업, 3작업, 4작업 쉬운 요거를 못 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ITQ는 좀 그럴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푸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2작업, 그 다음에 제3작업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